일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결국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활용하여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쁜 상사의 스케줄을 비집고 들어가 설득하는 것, 유관부서와 같은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설득하려고 하는 상대방 역시 시간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고 합리적으로만 결정된다면 수없이 많은 커뮤니케이션 전략, 보고 전략, 문서 작성 방법론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설득하는 사람들은 더 논리적이어야 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의 의견과 제안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설득의 수단을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에토스는 화자의 성격을 뜻하고 파토스는 청중의 심리적 경향, 욕구, 정서 등을 뜻하며 로고스는 담론의 논증, 논거의 방식들을 뜻합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는 데는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개입하지만 개인적인 영향력과 성향의 차이, 상대의 감정 상태는 우리의 논점에서 가능하면 배제하고 실무자에게 가장 필요한 논리적 설득을 위해 로고스 요소들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할 때 논리가 있어야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살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증거, 개연성, 귀납법과 3단론법 등을 통해서 상대를 납득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 자신과 상대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데 설득이 되지 않는 이유는 상대가 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니 공감을 얻을 수도 없고 설득은 불가능한 것이죠. 또한 설득이 힘든 이유는 너무 추상적이거나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설득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과제 추진에 대해 상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상사에게 이 과제는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려고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상사가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비용적인 것을, 상사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가치가 있고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논리적인 말에는 항상 명확하고 정확한 표현과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됩니다. 논리적이라는 것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제안에는 최소한 몇 가지의 타당한 이유와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 논리를 지지하는 타당한 이유가 부족하거나 부실하지 않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내가 제안하는 내용과 이유와의 연계성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모호하면 설득이 어렵습니다. 구조화된 사고, 구조화된 형태는 글쓰기뿐만 아니라 설득, 협상, 프레젠테이션 등 모든 커뮤니케이션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안을 작성할 때, 상사에게 요점만 간추려 보고해야 할 때, 고객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사게 만들어야 할 때, 혹은 회의 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고 싶을 때 등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논리적인 설득을 할 때 원칙을 활용하면 자신의 주장을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공하여 이를 의사결정에 활용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필요한 자질이 바로 논리적 사고력에 기반한 구조화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보고서나 기획서를 작성할 때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정리해서 글을 써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분량은 많지만 정작 쓸만한 내용이 없는 문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구조화의 원칙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 핵심이 한눈에 보이는 보고서에 담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문서 작성 핵심은 뼈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뼈대를 구조화한 유명한 기법이 바로 민토 피라미드 또는 피라미드 스트럭처입니다. 구조적인 접근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상대방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논리적인 사고법을 가지고 있으면 복잡한 글이라도 쉽게 파악하고 핵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쓸 때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라미드 구조는 가장 꼭대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언급하고 그 하위 영역에는 특정한 기준에 맞춰 분류한 후 중요한 메시지를 지원하는 내용을, 그리고 이 보완하는 내용들을 다시 보완하는 내용을 그 하위 영역에 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잘 읽히면서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려면 유려한 문체로 간결하게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글과 나쁜 글은 문장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문장을 배열하는 순서, 즉 글을 구성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회의를 거쳐 나온 많은 아이템들을 특별한 기준 없이 그냥 기술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빈 종이에 큰 주제를 바탕으로 마치 가지치듯이 내용을 재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용이 명료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쓸 수 있을까?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직장인, 대학에서 리포트를 작성하는 학생, 대학에 가기 위해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생과 같이 비교적 긴 글을 써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뇌는 글을 읽거나 대화를 할 때 핵심을 먼저 받아들인 뒤 그 다음에 연결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비슷한 부류끼리 그룹화하여 사고합니다. 따라서 글을 쓰거나 대화를 할 때에는 핵심 내용을 먼저 말한 후 그것을 구성하는 부수적인 사항을 거론하고 그 다음에 더욱 세부적인 내용을 거론하는 형태, 즉 위에서 아래로 전개되는 피라미드 형태로 논리를 구성해야 상대방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토 피라미드 원칙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민토 피라미드 원칙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사고 자체가 구조적인 것에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설득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데에는 단순히 옳다 그르다의 접근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상대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통해 확신을 가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감정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해도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고객은 제안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상사는 기획안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은 근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이유와 근거가 논리적으로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논리적인 구조화입니다.